지금 오늘 보니까 금투세 관련된 이 개인 투자자들의 불만이 굉장히 폭주하고 있어서 이 얘기를 먼저 좀 나눠볼까 합니다. 저희가 지금 한참 화제가 되고 있는 그래픽 이 온라인상에 이걸 준비한 게 있는데 그거 한번 좀 보여주시겠어요? 예, 저기 나옵니다. 일단 오른쪽에 코스닥 학년 28세니까 코스닥 시장이 아마 28년이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왼쪽에 보시면 을사오적 뭐 우리가 일제 시대 우리가 일제 국권을 빼앗기던 당시에 친일 당에 맡은 친일을 했고 한국에서 특히 적극적 역할을 했던 사람들을 을사오적이라고 그러잖아요. 거기에 빗대서 금투세 오적 이런 이야기가 좀 온라인에 돌고 있답니다.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용이 재밌어서. 2024년 말 정치 권력을 이용해 혹세무민하여 금투세를 감행하는 데 앞장서 한국 자본시장 경쟁력을 퇴보시킨 주요 요인을 뜻한다. 자신들의 이익을 챙기기 위해 초부자 사모펀드 세금을 절반이나 깎아주는 금투세를 감행하려는 동시에 해외 주식 투자를 장려하는 정책을 도입하여 그나마 남아있던 자본의 해외 이탈을 가속화하여 나라를 적극적으로 팔아먹는다. 결국 금투세 시행으로 인해 한국은 국장 대폭락, 한국 증시가 폭락했다는 얘기죠. 국내 기업 줄도산, 실업자 증가, 계층 간 소득 격차 심화, 부동산 폭등 및 국민연금 고갈이 앞당겨져 더 살기 힘들어지게 되었는데 책임지는 이는 하나도 없었다. 그러니까 물론 지금 나온 얘기가 실제로 실현됐다는 건 아니고요. 그러나 금투세가 이대로 시행되거나 일부 민주당에서 얘기하듯이 조금 완화돼서 시행되면 소위 1,400만 개미 투자자들은 대한민국 증시가 대폭락할 것이고 코스닥은 어떻게 보면 정말 장례를 맞을 정도로 너덜너덜해질 것이며 그러다 보면 그 경제적 여파가 대단할 것이다. 이렇게 걱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해찬, 박찬대, 이재명, 진성준, 임광현 앞에 네 분은 아마 아실 거고 임광현 의원은 국세청 차장 출신의 현재 민주당 의원을 말합니다. 이렇게 적시해서 지금 금투세 오적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또 준비한 영상 한두 개 더 있죠. 이왕 보여주신 김에 좀 더 보여주시죠. 예. 그러니까 저기 보면 지금 이재명세라고 사실은 이제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좀 억울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민주당 내에서 상대적으로 이재명 대표는 조금 완화하는 스탠스긴 하니까 네네. 오히려 저기 사진에 나오는 진성준 정책위 의장이 정말 탈레반처럼 금투세는 정말 좋은 법이고 꼭 해야 된다고 하고 있으니까 상대적으로는 이재명 대표는 좀 억울할 수도 있지 몰라. 그러나 이재명세라고 할 수 있는 게 왜냐하면 국민의힘 한동훈 후보는 금투세 폐지해야 된다는 얘기를 아주 일관되게 하는데 민주당이 저게 이제 반대하면서 금투세가 계속 유지될 것 같은 공포감이 생기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슈퍼개미 1,400만 개미 투자자들이 굉장히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하나 더 있죠. 하나 마지막 보여주시죠. 근조 이재명세 폐지를 원한다는 거고 마지막에 저기 이제 아까 얘기했던 을사오적에 빗대서 금투세 오적이라고 저 5 정치인들을 이렇게 옛날 을사오적 그 사진에 얼굴만 올려놨는데 이게 지금 금투세가 지금 사실은 온라인상에서는 특히 이 주식 투자하는 분들 사이에서는 정말 난리가 났어요. 예,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주식과 채권, 펀드 또 이제 금융 투자 상품에 투자해서 얻은 이익이 일정 금액을 초과할 경우에 그렇습니다. 부과하는 게 이제 금투세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문제는 두 가지를 지적을 하면서 이 금투세는 계속 가야 된다고 지금 게 잠깐 밑에 자막이 나왔는데 사실은 이재명 대표가 이제 등원하면서 선수하는 그런 블로그를 올렸는데 거기에 지금 그거하고 관련 없이 거의 8,000개 아마 지금은 더 늘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재명세 때문에 국민 건강 나빠진다 아주 그냥 비난 폭탄 여론이 댓글이 그냥 난리가 났습니다. 그렇습니다. 첫 번째 그들이 주장하는 바는 뭐냐면은 이건 부자만을 위한 거다라는 얘기를 또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자 감세에 대한 거랑 그 프레임으로 또 그대로 똑같이 이제 끌고 가고 있다라는 게 이제 첫 번째인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제가 봤을 때 이 금투세 폐지와 관련해서 이루어지면은 그 혜택은 한동훈 대표한테 간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동훈 대표가 이거를 초반부터 좀 치고 나왔고 계속 치고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제 그때 민주당에서 당시는 이 총선 전당대회 전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박찬대 원내대표가 대표 직무대행할 때인데 박찬대 대표 민주당 쪽에서 토론하자니까 한동훈 대표가 덥석 물어가지고 그렇죠. 박찬대가 누구도 된다. 누가 덤벼. 그런데 못 덤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한동훈 대표의 약간 아젠다처럼 된 게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에게 정치적 실익이 없다라는 걸 가지고 나오는 것 같은데 이제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은
정책을 펼칠 때는요. 법안을 펼칠 때는 그 법안이 갖고 있는 효과성에 대해서 항상 심도 있게 그렇죠. 우리가 그 연구도 하고 거기에 맞춰서 정책을 만드는 거거든요. 문재인 정부 때 가장 최악의 정책은 소득주도 성장이었었어요. 소주성이라고 그러니까 했던. 그 소주성 그게 얼마나 그냥 소득을 늘려주면은 자시에서 소비가 늘고 소비가 늘려면 경제가 성장된다라고 하는 논리를 가지고 했는데 결과는 어떻게 됐죠? 오히려 저소득층을 훨씬 더 어렵게 만든 거잖아요. 소득주도 성장은 말이 마차를 끄는 게 아니라 마차가 말을 끌 수 그렇습니다. 있다고 하는 어떻게 보면 경제 기본을 무시한 말도 안 되는 정책이었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그거와 지금 금투세와 연관을 시켜 보세요. 예. 어떠한 결과가 나올 것인지에 대한 것들이 다 나옴에도 불구하고 뭐 당시에 문재인 정부 때 이해찬 전 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이 금투세와 관련된 것들을 진행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유예를 이제 2년 시키고 내년 1월서부터 이제 이거를 시행을 한다는 얘기인데 정말 몇 달 안 얼마 남았어요. 안 남았죠. 예.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다면 민주당에게 특히 이재명 대표한테 공개적으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예. 당신의 입장은 뭐냐? 예. 뭐 걸핏하면 항상 얘기를 하잖아요. 자기네들이 그 민주당이 국민의힘이라든지 윤석열 정부 공격할 때 입장을 정확하게 얘기하란 말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똑같이 이거에 대해서 입장을 정확히 해라. 왜냐하면 그렇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여기 대해서 불안해하고 궁금해하고 있고 굉장히 걱정해서 심지어 건강이 나빠진다라고까지 이렇게 지금 토론을 하고 있지 않냐. 근데 이제 하나 이제 흥미로운 거는 예. 얼마나 이 사람들이 그 쉽게 표현해서 왔다 갔다 하냐면 뭐란 말을 하냐면 또 금투세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또 금투세를 시행하자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랬더니 지금 진성준이가 정치의장 같은 경우는 바로 시행하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보니까 그 민주당에서 가장 탈레반이에요. 이쪽에 탈레반이죠? 대해서는. 예. 그런데 뭐라 그러냐면 그 얘기를 시작하니까 아 민주정당에서는 다양한 의견이 나올 수 있다. 그럴 때는 또 민주정당에 다양한 의견을 얘기를 해요. 예. 근데 전 국민 25만 원 지급하는 건 당론 1호로 지적해도 그거는 무조건 해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렇죠. 그 예.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앞뒤가 안 필요에 따라. 맞네요. 예. 그래서 제가 먼저 이재명 대표가 그 식으로 따져서 그럼 토론해서 결론 내려봐라 이거예요. 예. 그것도 없이 자기는 싹 빠져 있고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정치의장 통해 가지고서 자꾸만 눈치 보고 이런 식으로 가져가는 거는 정도가 아니죠. 정도가 아니죠. 예.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그걸 넘어서서 이게 어떠한 효과를 가져올 것이야 지금 다 나열을 했잖아요. 자본시장이 무너지고 맞습니다. 포함해서 이렇다고 한다는 건 다 예상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거거든요. 예. 그렇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그랬었죠? 민주당은 가장 먼저 얘기하는 게 민생을 얘기를 하잖아요. 예. 그 1,400만 명이면 얼마나 많은 그러니까요. 그 사람들이 투자를 하고 있는데 더 황당한 거는 뭐냐면요. 개인 종합자산관리 계좌로 IS로 해외 투자를 그게 말이 됩니까? 어떻게 국내 투자를 활성화시켜서 자본시장이 활성화되고 기업들이 그걸 통해서 더 번성할 수 있는 거를 얘기를 해야지. 예. 어떻게 해외 투자에 대한 것들을 얘기를 할 수가 있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제가 볼 때는 이해가 안 된다는 걸 넘어서서 참 너무 한심하다는 얘기를 말을 지적할 수밖에 없다. 이게 이제 저도 사실 뭐 이제 경제부장을 했었고 경제 관련 취재를 좀 오래 했으니까 아주 원론적으로는 이 금투세라는 게 원론적으로 이 일리가 없는 건 아닙니다. 뭐 세계적인 스탠다드하고 좀 맞는 면도 있고 한데 근데 문제는 지금 우리나라 증시가 매우 불안정하고 그렇습니다. 아직 매우 비정상적이고 매우 지금 저 사상 누각처럼 돼 있는 이 상황에서 여기에 만약에 금투세라고 하는 충격파를 때리면 그냥 이게 정말 모래성처럼 무너질 수 있다. 이 공포감을 많은 투자자들이 갖고 있는 건데 더군다나 지금 우리 국내 자본시장이 상당히 비활성화되어 있고 상당히 여러 가지 동맥 경화가 있고 이 상황에서 왜 굳이 내년 1월에 하는 거를 좀 속 시원하게 뭐 저 여당 당대표가 폐지하자 그러면 폐지까지는 아니더라도 폐지에 준하는 뭐 행동을 좀 해주면 얼마나 좋겠냐라고 그렇습니다. 사실은 거의 절규하는데요. 네네네. 절규하고 있는데 거기다 대고 이 투자자들 마음을 갖고 놀듯이 우리도 뭐 민주정당이라 여러 가지 의견이 있고 뭐 금투세 안 해도 폐지해야 된다고 내지는 아주 완화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의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표가 이거 갖고 사실 투자자 마음을 갖고 약간 장난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 것 같아요. 본인 의사는 안 그렇더라도 당하는 투자자들이나 가슴 졸이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해찬 전 대표가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인 멘토란 말을 많이 우리가 맞습니다. 들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걸 힘들어 주도한 건 이해찬 전 대표라고 그 눈치를 보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제일 경악스러운 첫 이벤트가 뭔지 아시죠? 뭐였습니까?
인천공항 가가지고 비정규직 정규 그렇죠. 예. 그거 생각해보세요. 그 말도 안 되는 걸 통해서 그러다 보니까 운 좋게 비정규직이 된 사람은 정규직으로 되고 예, 맞습니다. 정규직을 바라보고 열심히 했던 사람들은 그 티오가 줄어드니까 할 수 없었던 거잖아요. 사실은 그러면서 말씀하셨듯이 공평과 정의의 장이 한번 또 완전히 뒤집어졌잖아요. 왜곡되고 뒤흔들어진 거예요. 예. 그다음에 2탄은 뭐냐면 벼랑간 최저임금을 20% 가까이 올렸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자영업자들이 그런 자영업자들이 완전 박살 예. 똑같은 거예요. 지금 이게 금투세 문제와 관련돼서도 이게 어떠한 결과가 가져오는지에 대해서 본다고 한다면 많은 쪽에서 지배적인 견해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예. 그럼 그걸 수용할 수 있어야죠. 그렇지 않고 또 중요한 거는 뭐냐면 대표가 얘기한 거하고 정치 의장이 얘기한 거하고 지금 엇박자가 난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그걸 방치해 둔다? 그러면서 무슨 뭐 처가들 대통령실을 향해서 무슨 뭐 참모하고 뭐 대통령 엇박자 정확하게 얘기하면 수없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네요. 자신들이 민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싹 빠지고. 예. 그러니까 결국은 신뢰라는 것에 대한 것들을 잃어갖고 아까는 도덕이라고 한다면 예. 이건 신뢰에 대한 문제다. 신뢰의 문제다. 네, 정치적 신뢰를 무너뜨리게 되면은 결국은 뭐 양손의 도덕과 신뢰를 잃어버리면은 그 정치 세력은 일종의 사상 누각이에요. 그러니까요. 굉장히 강해 보이지만은 실제로 툭 건드리면 바로 무너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맞습니다. 거거든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더 나가서 아니 지금 이재명 대표하고 한동훈 대표가 만나서 민생 공통 공약에 대한 협의 기구를 만든다고 그랬다면서요. 그리고 사실은 그때 금투세에 대해서 뭔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타협은 못 이뤘지만 합의는 못 이뤘지만 조금씩 완화하는 쪽의 뉘앙스가 묻은 발표문이 나왔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투자자들이 이 정도 되면 아마 괜찮나 보다 했는데 또 민주당 내에서 그렇습니다. 계속 해야 된다는 얘기 나오고 하니까 이게 굉장히 불안한 겁니다. 지금 네. 투자자들이 이게 정말 이러다가 우리 증시가 그냥 후룩 무너질까 봐 되게 불안해하고 이렇게 절규를 하는데 그러면 빨리 좀 대답해주고 어루만져주는 게 정치의 그렇습니다. 도리입니다. 이 계속 불안감 속에 이렇게 시달리게 하는 거는 정치의 도리가 아니라고 정말 생각을 합니다. 이제 11월에 있을 미국 대통령 선거가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은 예. 여러 가지 굉장히 불안정한 요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또 누가 당선되냐에 따라 내등나는 굉장히 민감한 상황 쪽인데 11월과 1월이면 차이가 2달밖에 차이가 없단 맞습니다.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포함해서 우리 자본시장을 두텁게 하고 증시가 벼랑간 우리가 많이 나오는 뭐 지난번에도 예상하지 못했었던 폭락을 경험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지금 우리 증시가 굉장히 아주 그 터전이 약해요. 약하죠. 예, 이제 이런 것들을 흔들흔들합니다, 감안한다고 진짜. 예. 한다면 제가 볼 때는 그렇다고 한다면 한 유예를 하고 예. 2년 유예를 하고 그다음에 정말 그 2년 동안 그냥 손 놓고 있지 말고 예. 뭔가 체계적으로 다 연구를 해서 그 국민들한테 납득할 수 있는 거를 여야가 내준다고 한다면 그게 바로 정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좀 개인적으로 합니다. 맞습니다.